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천 년 전 고전 속에 지금 우리의 꽉 막힌 생각의 벽을 확 허물어줄 지혜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단 20자의 한자로 우리에게 생각의 유연성을 가르쳐주는 삼자경의 한 구절을 통해 꽉 닫힌 마음을 활짝 여는 비법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건 무조건 내 말이 맞아. 이 방법이 최고지. 우리 다들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익숙하고 편한 방식만 고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이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쾅 닫아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현상을 요즘 말로는 에코챔버라고 하죠. 말 그대로 메아리방이에요. 나와 비슷한 생각만 계속 듣다 보면 내 생각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이게 완전한 확신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물론 그 방안은 편하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가둬서 성장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벽, 대체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나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 해답의 열쇠를 정말 뜻밖에도 수천 년 전 고전에서 찾아볼 겁니다. 특히 완전 정반대처럼 보이는 유학과 도가 사상이 왜 나란히 등장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거고요. 생각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연습법까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답답한 에코챔버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정말 놀랍게도 바로 고전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낡고 고리타분한 지식이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딱 필요한 뭐랄까 인생 해킹 비법 같은 거죠. 그 열쇠는 바로 옛날 아이들의 첫 교과서였던 삼자경 안에 있습니다. 바로 삼자경의 이 구절입니다. 오자자, 유순양, 문중자, 금노장 풀어보면 5명의 위대한 사상가, 여기엔 순자와 양웅이 있고 문중자와 더불어 노자와 장자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언뜻 보면 그냥 옛날 사람들 이름 몇 개 나열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짧은 20글자 안에 우리 생각의 벽을 와르르 무너뜨릴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볼까요? 그 전에 삼자경이 뭔지 아주 잠깐만 짚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 남송 시대에 만들어진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첫걸음으로 삼았던 고전 입문서예요. 3글자씩 리듬감 있게 역사, 철학, 윤리 같은 방대한 지식을 담았죠. 한마디로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툴과 인성을 가르치던 뭐랄까 필수 교양 과목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구절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왜 하필 이 5명의 사상가가 한데 묶여 있을까요? 특히 서로 너무나 다른 거의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상 집단이 함께 등장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교육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이걸 쓴 사람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자, 보세요. 오자, 즉 5명의 사상가는 순자, 양웅, 문중자, 그리고 노자와 장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앞에 나온 3명, 순자, 양웅, 문중자는 전부 사회 질서와 현실 참여를 강조하는 유학 사상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2사람, 노자와 장자는 정반대죠. 세속을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도가의 대표주자들이에요. 전혀 다른 두 그룹이 한자리에 있는 거죠. 뭔가 일부러 이렇게 배치한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삼자경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책인데 아니 왜 유학자들한테 전혀 다른 길을 얘기하는 도가 사상가, 노자와 장자를 배우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아주 분명하고 의도적인 배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다른지 좀 보세요. 유학이 사회, 질서, 참여, 현실을 외칠 때 도가는 자연, 무의, 비움, 탈속을 추구합니다. 와, 이건 뭐 거의 물과 기름 수준이죠? 유학의 관점에서 보면 도가는 현실을 외면하는 좀 무책임한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삼자경의 저자는 일부러 이렇게 이질적인 두 사상을 나란히 놓은 겁니다. 우리한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가 옳다고 믿는 유학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때로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텅 비우고 내려놓는 노장의 지혜가 더 나은 해결책을 줄 수도 있어. 이겁니다. 한마디로 내 세계관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그 독선에서 벗어나라는 깊은 가르침인 거죠. 자, 그럼 이 수천 년들의 멋진 지혜,
나와 다른 세계를 마주하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충분히 겪을 만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2가지를 통해 이 지혜를 우리 삶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한 대학생이 팀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이 친구의 신조는 효율이 최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자료조사, PPT 제작, 발표, 역할을 쫙 나눠서 각자 해오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죠. 처음엔 좀 더디더라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자유롭게 아이디어 막 던져보는 건 어때? 그러다 보면 진짜 대박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 처음엔 비효율적이라며 간대했지만 결국 팀원들을 믿고 시도해봅니다. 근데 웬걸요?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결과물이 탄생한 거죠. 그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믿었던 효율이라는 기준이 때로는 더 큰 가능성을 막는 벽이 될 수도 있구나. 또 다른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한 직장인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시끄러운 록 음악을 들으면서 헬스장에서 격렬하게 운동을 해야만 풀렸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툭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도 좋은데 혹시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숲길을 그냥 걸어본 적 있어?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주말에 가까운 숲을 찾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걸어요. 놀랍게도 땀 흘리는 운동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깊은 평온과 재충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배우게 된 거죠. 방금 들려드린 2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진정한 지혜와 성장은 바로 다름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생각, 내가 늘 쓰던 방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생각은 더 깊어지고 유연해지면서 우리 자신도 한 뼘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삼자경의 이 짧은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내 생각만이 옳다는 독선을 경계하세요. 둘째,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과 방식을 존중하세요. 셋째, 굳어있는 생각에 유연성을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름을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최고의 자양분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전이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힘이죠. 유학의 세계관을 단단하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노자와 장자는 자신의 세계를 뒤흔드는 낯선 존재이자 동시에 생각의 지평을 폭발적으로 넓혀주는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유학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믿어온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견고한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문을 열어줄 당신만의 노장, 로장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요? 그건 나와 전혀 다른 취향을 가진 친구일 수도 있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분야의 책일 수도 있으며 계획 없이 훌쩍 떠나는 낯선 곳으로의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장을 찾아 나서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줄 겁니다.